박진석, 건양그룹 회장, 65세.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이 무너집니다. 단 한 사람 앞에서요. 이지혁, 33세, AP그룹 대표입니다.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일군 천재 사업가죠. 그리고 이수빈의 친오빠입니다. 박진석의 아들 박성재가 사랑했던 여자. 바로 그 수빈의 오빠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호텔 로비였습니다. 오후 3시 박진석이 계약 미팅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어요.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키 180cm, 깔끔한 네이비 수트,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진석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 눈빛,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단단했습니다. 박진석은 평생 수많은 사업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친구 보통이 아니야. 남자도 박진석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AP그룹 이지혁 대표님 맞으신가요? 남자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로 대표되셨다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이지혁이 악수를 받았어요.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머릿속에 이지혁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졌어요. 저 나이에 AP그룹을 이끌다니 3년 만에 매출 5배 성장시켰다던데 박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박진석은 차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지혁. 왜인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박진석은 다시 창밖을 봤어요. 이지혁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또 마주칠 것 같은데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박진석의 집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박진석이 집어들었습니다. 퇴사원 초안. 제목을 보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어요. 성재가? 네. 아직 정식 제출은 안 했습니다만.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작성은 해둔 상태입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박성재의 개인 일정표였어요. 박진석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지은호와 마지막 마이너스 12월 15일. 마지막.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박진석이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이지은호가 누구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어요. 박진석은 다시 메모를 봤습니다. 마지막이라. 성재가 누군가와 헤어졌다는 건가? 30분쯤 지났을까요? 비서실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진석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지은호 30세. 직업 카페 매니저 겸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족관계 아버지 없음, 어머니 없음.
양육자 외할머니 작고, 특이사항 쌍둥이 남동생 한우진 30세. 박진석의 시선이 마지막 줄에 고정됐습니다. 한우진? 우리 우진이? 박진석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사진이었어요.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니, 누군가와 닮았어요. 박진석이 급히 물었습니다. 이 사람, 고성이랑 무슨 관계야?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문으로는 사모님의 친딸이라고 합니다.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30년 전 사모님께서 미혼모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박진석은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고성희의 친딸, 그리고 우진의 쌍둥이. 그럼 우진도 고성희의 친아들이라는 건가? 박진석이 급히 다른 서류를 찾았습니다. 우진의 입양 서류였어요. 30년 전 서류였습니다. 입양 경로를 보는 순간 박진석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가온재단을 통한 입양. 가온재단. 고성희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성희, 내가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걸까요? 박진석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양자로 보낸 건가요? 박진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고성희가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박진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전화를 끊고 박진석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고성희 이사장, 최근 동선 전부 확인해. 네, 지금 당장.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 부탁으로 서류를 전달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성희였습니다. 박성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 그 여자 더는 건드리지 마. 잠시 침묵. 박진석이 눈치챘어. 박성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고성희가 계속 말했어요. 지은호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넌 내일이나 신경 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고성희가 돌아섰어요. 박성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재야, 언제 왔어? 방금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뵈러 왔어?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고성희가 박성재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들어가 봐. 어머니는 먼저 갈게. 고성희가 지나갔어요. 박성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여자는 누구지? 지은호? 새어머니가 지은호를 알아? 박성재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지혁에게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보아였어요. 3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혁아, 나야. 정보아의 목소리였어요. 예전보다 낮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보아야. 응. 잘 지냈어?
응, 넌? 짧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정보아가 먼저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여가 사실 전화한 이유가 있어. 뭔데? 지은호라는 사람 알아? 이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아? 역시 알고 있었구나. 정보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여가 그 친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정보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회사 보험팀이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 뭘? 지은호. 고성이랑 연결돼 있어. 이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고성이가 지은호의 친엄마야. 이지혁의 눈이 커졌어요. 확실해? 응. DNA 검사 기록까지 확인했어. 정보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 고성이가 30년 전부터 지은호를 감시해 왔어. 감시? 응. 매달 돈을 보내면서 이지혁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얼마나? 30년간. 총 5억 정도. 5억? 응. 그런데 명목이 이상해. 정보아가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밀 유지비라고 적혀 있어. 이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보아야, 자료 좀 보내줄 수 있어? 이미 보냈어. 매일 확인해봐. 고마워. 지혁아. 정보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조심해. 고성이. 위험한 사람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지혁은 급히 메일을 확인했어요. 정보아가 보낸 파일이 열렸습니다. 수십 장의 서류였어요. 송금 내역, 감시 기록, 그리고 1995년 3월 15일 사고 기록. 이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클릭했어요.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사망자 고명식, 강미래 임신 8개월, 가해자 익명 처리, 합의금 3억 원.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명식, 강미래. 이게 지은호 부모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합의금 지불처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이.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지혁은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호에게였습니다. 은호야, 나야. 선배, 지금 어디야? 만나야겠어. 무슨 일이에요?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부모님 사고. 내가 진실을 알아냈어. 전화 너머로 지은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어졌습니다. 선배, 진짜요? 응. 30분 후에 사무실로 와. 보여줄 게 있어.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고성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이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이, 당신이 다 한 거군. 30분 후, 지은호가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배, 이지혁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은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사망자 고명식, 강미래. 부모님 이름이었습니다. 지은호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가해자 익명. 합의금 지불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이. 지은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성이가, 내 엄마가 내 부모님을 죽였다고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았습니다. 은호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나한테 돈을 보낸 이유가 입막음용이었어? 지은호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선배, 응? 증거 더 모을 수 있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지은호가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고성이를 법정에 세울 거예요. 이지혁은 정보아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사고 기록, 고성이의 송금 내역, 모든 증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활용하지? 이지혁은 사업가였지 법률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원준 형, 나야. 전화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김원준, 36세, 변호사였어요.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이지혁의 대학 선배였죠.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법률 상담? 응, 좀 복잡한 사건이야. 김원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어디서 만날까? 내 사무실로 와줄 수 있어? 알았어. 30분 후에 갈게. 30분 후. AP그룹 본사 대표실. 문이 열리고 김원준이 들어왔어요. 안경을 낀 지적인 인상.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지혁아, 형,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김원준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지혁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형, 이거 좀 봐줘. 김원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보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1995년 부산 교통사고? 응, 30년 전 일이야. 김원준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어요. 사망자 고명식, 강미래. 가해자 익명. 합의금 3억 원. 지불처 가온재단. 김원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지혁아, 이거 심각한데? 알아. 그래서 형한테 연락한 거야. 김원준이 다음 서류를 봤어요. 30년간의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총 5억 원 이상. 김원준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혁아, 이거 고성이가 관련된 거야?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건양그룹 박진석 회장 부인이야. 김원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혁아,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교통사고 은폐에 30년간 입막음. 그리고 김원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최근에 또 뭔가 있었어?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 박진석 회장 아들이 독극물 중독으로 쓰러졌어. 김원준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증거는 아직인데 정황상 고성이가 시킨 것 같아. 김원준은 소파에 깊이 기댔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혁아, 이거 제대로 하려면 장기전 각오해야 해. 증거 수집부터 법정까지 1년은 걸릴 거야. 이지혁이 김원준을 봤어요. 형, 도와줄 수 있어? 김원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너 알잖아. 나 이런 사건 제일 좋아하잖아. 정의 실현. 김원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증거 정리 시작하자. 그리고 김원준이 이지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 사건 내 여자친구랑 관련 있는 거지? 이지혁이 놀라 김원준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표정 보면 알지. 김원준이 웃었어요. 걱정 마. 끝까지 가자. 고성이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야. 이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형. 김원준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한 가지만 기억해. 응?
이 싸움 쉽지 않을 거야. 고성이는 30년간 이겨온 사람이야. 하지만 김원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 문이 닫혔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어요.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김원준. 법정에서 고성이와 싸워줄 사람.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고성이 기다려. 이번엔 내가 무너질 차례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받고 있었어요. 고성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말해봐.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사모님께서 30년간 지은호라는 여성에게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총 5억 원 정도입니다. 박진석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5억? 네. 그리고 비서실장이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1995년 부산 교통사고 기록입니다. 교통사고? 네. 지은호의 친부모님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내려가는 동안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가해자가 익명? 네. 하지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합의금이 가온재단에서 나갔습니다. 박진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고성이가 사고를 은폐했다는 거야? 그렇게 추정됩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30년 전 고성이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박진석은 사실 잘 몰랐어요. 고성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가온재단 일로 만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고성이의 계획이었던 것 같았어요. 박진석에게 접근하기 위해 친아들 우진을 양자로 보내고 친딸 지은호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은폐했어요. 박진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더 조사해. 네. 고성이가 30년간 뭘 했는지 전부 파헤쳐.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고성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요? 평온한 미소였어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고성이가 다가왔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봤어요. 지은호가 누구야? 고성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박진석은 놓치지 않았어요. 누구요? 고성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박진석이 일어났습니다. 고성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30년 전 부산 사고 기억나? 고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은호가 내 친딸이지? 그리고 우진이도 내 친아들이고. 고성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여보, 오해예요. 오해?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30년간 5억을 보낸 게 오해야? 사고를 은폐한 게 오해야? 고성이의 입술이 떨렸어요. 박진석이 돌아섰습니다. 오늘부터 객실에서 자. 여보. 고성이가 박진석의 팔을 잡았어요. 박진석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때.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박진석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고성이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들켰어. 박진석이 다 알았어. 고성이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계획 앞당겨. 박진석이 눈치챘어.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박성재는 회사에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차장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박성재는 커피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마시지 않았어요.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목이 말랐습니다. 박성재가 커피를 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좀 쓴데? 하지만 계속 마셨어요. 반쯤 마셨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속이 뒤틀렸어요. 박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차장님, 옆자리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쿵. 박성재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커피잔이 책상에서 떨어져 깨졌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박성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호흡 가빠요. 빨리.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박성재를 진찰했어요. 피 검사를 했습니다. 1시간 후 독극물 중독입니다. 의사의 말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형사 2명이 도착했어요. 박성재는 위 세척 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박성재 씨, 오늘 뭘 드셨습니까? 커피 한 잔. 누가 가져다 줬죠? 비서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CCTV 확인하겠습니다. 형사들이 회사로 향했어요. 보안실에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25분 영상. 한 여자가 급수대로 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커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봉지에 가루를 넣었어요. 저으며 섞었습니다. 여자는 커피를 들고 사라졌어요. 이 여자 누구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얼굴을 확인했어요. 이수경. 작년에 해고된 직원입니다. 주소 아세요? 기록에 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이수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수경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형사들은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날 저녁 박진석은 병원에 박성재를 찾아갔습니다. 성재야. 박성재가 눈을 떴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박진석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누가 그랬는지 알아? 박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수경이라는 사람이래요. 이수경?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시켰을까?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 아닐까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박진석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수경 찾아.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아내.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로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40대 초반. 안경을 낀 마른 남자였습니다. 제보하러 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김철수. 가온재단 회계 담당이었어요. 형사가 남자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무엇을 제보하러 오셨죠? 김철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고성희 이사장이 재단 돈을 빼돌렸습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철수가 서류를 펼쳤어요. 30년간 매달 500만 원씩. 누구한테? 이수경이라는 사람한테요. 형사가 자세를 고쳤습니다. 이수경?
박성재 독극물 사건의 그 이수경? 네, 맞습니다. 김철수가 다음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1,000만 원을 더 보냈어요. 일주일 전이면 박성재 씨가 독극물 중독된 바로 전날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명확했습니다. 고성이가 이수경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박성재가 쓰러졌습니다. 김철수 씨, 왜 이제야 제보하신 겁니까?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딸이 가온재단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김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사는 즉시 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사님,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형사들은 이수경을 체포했어요. 부산에서 도주 중이었습니다. 조사실, 이수경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이수경 씨, 왜 박성재를 죽이려 했습니까? 이수경은 침묵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살인 미수로 기소됩니다. 여전히 침묵.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성희로부터 30년간 돈 받았죠? 그리고 일주일 전 1,000만 원 더 받았고요. 이수경의 손이 떨렸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이수경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성희입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켰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수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이 시켰어요. 박성재를 제거하라고. 그러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수경이 계속 울며 말했어요. 30년 전에도 그분이 시켰어요. 부산 사고도 제가 운전했지만 고성희 이사장이 핸들을 잡으라고 했어요. 앞차를 들이받으라고.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995년 부산 사고 말입니까? 네. 이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 부부가 타고 있었어요.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모두 죽었어요. 이수경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30년간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고성희가 계속 돈을 보내며 입 다물라고 했으니까요. 형사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고성희 30년간의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정중한 초대였죠. 이 대표님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이지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박진석, 건양그룹 회장, 업계의 거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지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AP그룹을 3년 만에 업계 5위로 올린 사람, 33세의 젊은 CEO. 이지혁은 응했어요. 영광입니다, 회장님.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다이닝룸이었습니다. 프라이빗룸.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박진석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문이 열렸어요.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차콜 수트, 흰 셔츠에 넥타이,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어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이지혁이 악수를 받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주고 나갔어요.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AP그룹, 요즘 승승장구하던데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3년 만에 매출 5배. 박진석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젊은데 대단합니다.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박진석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대표님을 부른 이유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혁이 박진석의 말을 끊었어요. 박진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네. 이지혁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성재 씨와 제 동생 수빈 이야기시죠? 박진석이 놀라 이지혁을 봤어요. 이 친구, 눈치가 빠르네. 이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성재와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같은 반이었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건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이수빈의 친오빠이기도 합니다. 박진석은 침묵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달랐습니다. 이지혁이 테이블 위 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께서 우리 수빈이를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이지혁을 바라봤어요. 이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집안 배경이 문제라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수빈이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AP그룹 대표로서의 자부심, 33세 CEO로서의 당당함. 박진석은 그제야 흥미를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 친구 제법인데.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AP그룹이면 나쁘지 않아. 아니, 오히려 좋을지도. 박진석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이었어요. 이지혁의 다음 말이 박진석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지혁이 말을 끊었어요. 박진석의 시선이 이지혁에게 고정됐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은 잠시 침묵. 그리고 이 만남을 반대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이지혁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성재를 오래 봐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어떻게 자랐는지도 알고요.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도. 박진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런 집안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어요. 우리 수빈이는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자신이 거절당한 건가요? 박진석? 건양그룹 회장? 평생 선택하는 쪽이었던 사람?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그 거절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게 더 불쾌했어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을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네. 짧고 명확한 대답.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선택하는 쪽이었어요. 거절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 상황. 33세 젊은이에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특히 이지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박진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이신 고성희 이사장님 때문에.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지금 그 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났어요. 동시에 경계하는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다만 이지혁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사모님에 대해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박진석의 가슴에 꽂혔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고성이에게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건가요? 이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냅킨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지혁이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박진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사라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석은 혼자 남았어요. 텅 빈 다이닝룸. 박진석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목이 타는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났어요. 박진석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목소리는 낮게 깔렸어요. 고성이에 대해 다시 조사해. 회장님? 비서실장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근 동선, 만나는 사람들.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옛날 일들도 다시 확인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박진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눈빛. 저 친구는 뭘 알고 있는 걸까? 박진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박진석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박진석은 처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33세 젊은이에게, 그것도 자신의 집안이 문제라며. 이 굴욕을 박진석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고성애 씨 계십니까? 고성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어요. 살인 교사 및 교통사고 은폐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고성이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를.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고성이가 박진석을 봤어요. 여보, 제발, 날 좀 도와줘. 박진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성이의 눈이 커졌어요. 여보. 하지만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끌려갔어요. 여보, 여보. 고성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봤어요. 경찰차에 실리는 고성이가 보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박진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고성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관련자들, 그리고 박진석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고성이가 앉았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착석하세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고성희는 1995년 교통사고를 은폐했으며 최근 박성재 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증인 이수경을 신청합니다. 이수경이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수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성희 이사장의 지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앞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차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고명식, 강미래 부부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어요. 이수경이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 사망했습니다. 검사가 다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고성희 이사장이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제거해야 한다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증인 김철수를 신청합니다. 김철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3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김철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매달 500만 원씩 이수경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총 5억 원 이상입니다. 모두 고성희 이사장 승인하에. 검사가 마지막 증인을 호출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을 신청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박진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회장님,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30년 부부였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피고인에 대해 아시는 바 말씀해 주세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봤어요. 저는 30년간 속았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고성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고성희를 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고성희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으니까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피고인 고성희에게 살인교사, 교통사고 은폐,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고성희에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끌려나갔습니다. 박진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봤어요. 고성희가 사라질 때까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이었습니다. 한강공원. 박진석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한우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박진석이 우진을 봤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 네.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싶어요. 박진석이 웃었습니다. 그래. 해봐. 내가 원하는 거면 아버지가 응원할게.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멀지 않은 곳에서 이지혁과 지은호가 걷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뭐가? 진실 밝혀줘서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자유를 얻었어요. 방에서 나왔습니다.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첫 작품 제목은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로 복귀했어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보아와 가끔 만났어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요. 고성희는 교도소에 있었어요. 면회를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려한 날들. 무엇일까요? 권력? 돈? 명예? 아니에요. 진짜 화려한 날들은요. 진실 속에서 사는 매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고성이는 모든 걸 가졌어요.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어요. 박진석은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진실과 함께요. 이지혁은 권력자 앞에서 당당했어요. 이런 집안은 우리 가족 안 됩니다. 그 용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짜 화려한 날들은 거짓 없이 사는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오늘이에요. 건강하시고 화려한 날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